또 뭐 15살, 14살이 있는데 이 애들은 검사를 언제 해야 되냐 뭐 이런 또 사연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애들은 검사를 언제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저는 대한신장학회에서 홍보이사 맡고 있는 배은입니다. 지난 편에 저희가 다낭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못 챙겨보신 분들께는 1편 다낭신 바로 알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편이고요. 2편은 저희 정연순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순 교수님, 킹콩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다낭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정연순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 소원이 오늘 신장학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낭신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궁금하신 사연들이 막 올라왔어요. 네. 기억에 남는 게 32세 남자분이었는데 아버님이 다낭신이고 그리고 또 이제 누님도 다낭신인데 본인도 이제 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콩팥에 물혹이 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이제 혈압도 정상이고 콩팥 기능도 정상인데 병원에 다녀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낭 콩팥병 환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조금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이 한 60% 정도, 조금 경한 환자들이 한 40% 정도 되세요. 아마 이 40%에 포함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평생 콩팥 기능이 괜찮을 확률이 많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에서는 조금 더 빨리 나빠지거나 경과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런 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진찰을 받으시고 체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쌤, 근데 이제 가족력이 있고 본인 30대라서 아직 좀 젊잖아요. 물혹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병원에 가면 아마 중증도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를 좀 알려줄 것 같아요. 중증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다낭신을 진단받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거야?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러면 별로 안 좋아. 콩팥이 나쁘니까 잘 치료해야 돼. 이런 심각도를 표현해주는 표지자가 있습니다. 그 표지자는 바로 콩팥의 총 부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저희가 크레아틴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레아틴으로 좀 평가를 하는데 네. 이제 초반에는 다낭신 환자분들이 다 크레아틴이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이제 심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피로. 그렇죠. 네. 네. 선생님, 그럼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부피는 보통 그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사용해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쉽게 콩팥의 부피를 측정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특별히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다낭신의 예후가 조금 좋지 않았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정밀한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은 뭐 1년에 한 번씩 찍으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콩팥의 심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류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분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단계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단계를 네네네. 분류하는 단계. 이제 콩팥의 부피를 저희들이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키로 이 콩팥의 부피를 환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담하신 배은희 교수님은 저보다 콩팥이 좀 작을 거 아니에요. 네. 키가 큽니다. 그런가? 키가 커서 콩팥이 큽니다. 키 큰 사람은 키에 맞게 보정을 해서 저희들이 콩팥의 부피를 측정을 하고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나이가 젊고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콩팥이 더 작으면 젊은 사람이 더 경과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미국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것을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저희들이 콩팥 기능으로 우리 5가지 분류를 하잖아요. 1, 2, 3, 4, 5기 이렇게. 근데 여기 콩팥의 부피로 분류하는 것은 A, B, C, D, E. 네. CD로 갈수록 이제 더 나빠지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A부터 E로 갈수록 콩팥의 병의 진행 정도가 빠르고
조금 더 빠른 나이에 콩팥의 수명이 다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에는 본인이 이렇게 딱 주먹을 쥐라고 그래가지고 주먹 사이즈가 본인 콩팥 사이즈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C나 D, E는 부피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콩팥이 자기 주먹만 해서 150에서 250g 그 사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재도 500g을 잘 안 넘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환자가 1000cc를 넘었다 이러면 콩팥 기능이 50 미만일 경우에 똑같이 콩팥 기능이 50이고 50이고 근데 나는 콩팥 부피가 1000이고 자기는 70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콩팥의 수명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콩팥의 부피가 우리 다낭 시내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선생님 이제 또 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러면 C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일 때 계속해서 C로 가는 건지 아니면 C였는데 갑자기 D로 넘어가는 건지 또는 E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C였는데 B로 다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환자분들이 80% 정도는 원래 C였으면 지속해서 C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나머지 한 1-20%에서 D로 가거나 그 아래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A, B, C, D, E 중에 C, D, E에 속하는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C, D, E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은 정상이더라도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부피를 먼저 체크를 해서 우리 단계를 먼저 알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 그러면 쌤 이렇게 유전병이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아기를 가져야 되냐 또 뭐 15살, 14살이 있는데 이 애들은 검사를 언제 해야 되냐 뭐 이런 또 사연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 애들은 검사를 언제 해야 될까요, 쌤? 가족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배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이 준비될 때 이야기를 해주되 만약에 아이가 중간에라도 일찍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혈뇨가 나온다거나 복통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오면 일찍 치료에 개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아이가 혈압은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소변 검사는 괜찮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검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환자분 중에서는 좀 빨리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이제 막 투석을 하게 되게 이렇게 빨리 진행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실은 자녀분들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음파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실은 초음파에 물혹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라서 초음파가 막 침습적이거나 그런 검사는 아니라서 저는 이제 주로 좀 빨리 검사하라고 권해드리는 편이고 일부 보호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이제 걱정되니까 초등학생들이랑 중학생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또 낭종이 너무 작을 때는 빨리 맞아요. 안 되는 봐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예후를 아는데도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유용할 때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딱 병원에 왔을 때는 선생님이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뭐 키로 보정한 그대 콩팥의 물혹 사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각도를 뭐 A부터 B, C, D, E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으신 분이 내가 C였는데 더 빨리 진행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좋아졌는지 이렇게 검사를 하려면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해보는 게 좋은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저는 이제 2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장 기능 검사는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장 기능 검사는 피만 조금 뽑으면 되니까 환자분들한테 오실 수 있으면 1년에 3-4번 더 많을수록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잔소리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서 더 관리도 잘 되고, 피 검사를 통해서 자주 그 콩팥 기능을 점검하는 방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를 통해서 콩팥의 부피를 재는데,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에는 CDE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빨리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적인 개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영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적극적인 분들은 굉장히 이것을 잘 따라하고 계시고요. 1년에 한 번 못 하시더라도 그 CDE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 2년에 한 번씩은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이제 궁금한 사연 중에 이제 본인의 진행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본인의 진행 속도가 느릴 때 가족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은 어쩐지, 애들의 진행 속도는 어쩐지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뿌리는 같더라도 병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형제분들이 똑같이 유전자를 공유를 했는데도 경과가 너무너무 좋은 환자도 있고, 약을 사용해야 될 만큼 경과가 조금 심한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타고난 유전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에 의한 영향도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군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35세 이전에 고혈압이 발생했다든지 출혈이나 콩팥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환자들은 예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신다면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또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이게 ABCDE랑 또 관계될 수 있는데, ABCDE를 저희가 이렇게 콩팥에 있는 부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콩팥 기능은 정상인 거예요. 너무 커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콩팥 기능이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부피가 너무 크니까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거를 또 질문 주셨거든요. 우리가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한 10%만 물혹이 생기더라도 이 착한 콩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한테 뭔가 큰 스트레스가 왔어, 뭔가 나를 누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콩팥이 과도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10%만 있더라도 얘가 80만 일해도 되는데 뭐 110을 일한다든지 이렇게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나빠지게 되는 거죠. 콩팥이 큰데 콩팥 기능이 정상인 것은 아마도 콩팥이 과여가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신 거거든요. 콩팥 기능이 적어도 60 이상이 되시는 환자분들은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는 콩팥의 부피를 더 정확한 중요한 검사 소견으로 생각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정현순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킹콩님들 못다 하신 얘기. 네.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 두 번째는 혈압 관리. 네,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식이 습관. 필요하다면 항고혈압 약제를 사용해서 혈압을 너무너무 좋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CDE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바소프레신 차단제라는 약을 사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신다면 콩팥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현순 교수님께서 콩팥의 중증도, 다낭신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잘 지켜서 여러분들 콩팥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다음 3편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관심 많으신 치료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